사진 작가님이 저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공부법의 저자, 수학강사 정진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프로필 사진을 찍으려고 강남의 한 스튜디오를 갔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연예인 지망생, 작가, 화가, 학원 강사와 같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찍는 경우가 많죠. 사진 작가님이 저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수학 진짜 싫어했는데. 며칠 전에 미용실을 갔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제가 수학 강사고 수학 공부법도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면 보통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 마음 잘 알죠? 수학은 어렵다라는 공식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이죠. 학창시절에 얼마나 수학이 어렵고 재미없으면 싫어한다고 표현할까요?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되고 수학을 포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선 정답만 내는 방법만 중요시하는 수업이 한 몫을 합니다. 수학은 원리를 알려주고 개념을 파악하는 과정이 다른 어떤 과목보다 중요하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찾는 스킬도 중요한데 그에 앞서 왜 그렇게 식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문제를 풀어보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1차 방정식입니다. 보통 문제집의 해설지에는 간략한 풀이법만 제시해 놓습니다. 2x-4는 8, -4를 우변으로 넘기면 부호가 바뀌어서 2x는 8 더하기 4, 그래서 2x는 12, x의 개수 2로 12를 나누면 x는 6. 이 문제의 풀이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등호를 반대로 넘길 때는 부호가 바뀐다라는 것과 x의 개수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중학교 1학년 과정의 1차 방정식을 예로 들었지만 대부분의 수학 수업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런 방식의 스킬이에요. 넘기면 부호가 바뀌고 개수로 나누어 주고, 이런 스킬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수학을 공식 외우는 과목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수학은 절대로 암기 과목도 아니고 공식을 외운다고 해결되는 과목이 아닌데 말이죠. 이런 예시 문제를 근본 개념을 토대로 다시 이해해 봅시다. 먼저 등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왼쪽의 연산 결과가 등호 표시 이후 오른쪽에 표시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등호의 왼쪽을 좌변이라 부르고 오른쪽을 우변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 등호 표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음을 나타냅니다. 마치 양팔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항상 수평을 맞추는 것과 같죠. 우리의 목표는 좌변에 이것만 남겨서 x만 남겨서 얼마,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등호의 양쪽에 똑같은 값을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상관이 없습니다. 양팔 저울의 양쪽에 공평하게 무게추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 원리를 기초로 아까 봤던 1차 방정식 문제를 다시 한번 보죠. 2x-4는 8, 등호의 양쪽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4를 더해보죠. 양쪽에 똑같이 더했으므로 양팔 저울은 기울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2x-4에다가 4를 더하시고는 8 더하기 4 해서 2x는 12, 양변을 똑같이 2로 나누어 보면 양쪽을 똑같이 나누었으므로 양팔 저울은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x는 6이 나오겠죠. 이걸 누가 몰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었을 뿐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도 이 정도의 이해력만 있으면 이해하지 못할 개념이 없어요. 진짜 문제는 풀이법, 스킬에만 집중하는 수학 공부 방법입니다. 수학 개념의 근본 원리를 깨우치면 등호의 반대로 넘어갈 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는지 분모 분자가 바뀌는지가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리의 이해 없이 덧셈 뺄셈은 넘기면 부호 반대, 곱셈 나눗셈 넘기면 분자 분모 반대, 이런 식으로 외우고 나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넘기면 부호 반대였나 분자 분모 반대였나 하고 반드시 헷갈리고 까먹게 되어 있어요. 수학 개념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면 수학이 쉬워집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수학 머리가 좀 떨어져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수학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학부모님이나 학생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한마디로 머리가 나빠서 수학을 못한다는 생각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주 명백한 착각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머리의 좋고 나쁨보다 학생의 공부 의지와 공부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학습 능력에 있어 머리를 무시할 수는 없죠. 머리의 좋고 나쁨에 따라 학습 내용을 흡수하는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꾸준히 공부한다면 누구든지 실력이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고민해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든 한 방에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문제의 정답으로 가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부를 아예 안 한 학생은 자기 성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양심적이죠. 그리고 공부를 하기만 하면 성적이 잘 나올 거라는 생각도 함께 합니다. 반면에 머리 탓을 하는 경우는 그래도 공부 시간을 꽤나 투자한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들의 문제점은 보통 공부 방법에 있습니다. 수학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공부 방법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특히 수학 공식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꾸 암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방법이 지속되면 암기한 공식을 금세 까먹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요. 본인의 머리 탓으로 이어져요. 제대로 된 공부법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무척 힘들게 됩니다. 자, 요약하면 수학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 개념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입니다. 여기에 올바른 공부 방법이 더해지면 수학 1등급을 넘어 만점에까지 도전할 수 있어요. 높은 수학 점수는 수학적 머리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문제풀이에 잘 활용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개념의 숙지와 반복 연습을 수행한다면 결국 고수의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수학적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선천적인 머리보다 후천적으로 학습하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수학 성적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